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맞아 울산 지역 기관장들이 JCN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새해 인사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목표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자랑스러운 울산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울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 역시 울산에는 자랑스러운 울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김종석 부의장입니다. 새해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인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처럼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쇄신을 거듭함으로써 위기와 시련을 슬기롭게 돌파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시간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시의회도 올해는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울산과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를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전창수입니다. 다시 희망으로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켜내고 있는 위대한 시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울산교육도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여 함께 빛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더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 건강과 행복을 담아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 덕분에 중구는 더욱 밝고 활기찬 모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보다 새롭게 변화할 중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떠나갔던 중구를 넘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미래의 중구로 향합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을 중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김종훈입니다.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의 걱정과 고민은 다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덜 밝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주민 모두가 활짝 웃는 동구,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구를 우리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도 주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올 한 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북부는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발돋움했으며 강동동 도시재생 뉴빌리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일상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모두가 새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울주 군수 이순걸입니다. 2025년 새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서 과거의 낡은 허물은 모두 벗어버리고 새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울주 군도 새해 더 큰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변사 임직원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 속에 지난해보다 더 큰 경제적 도전이 예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된 마음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경제 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울산 경제 제도에게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기업 진입과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하신 일에 큰 성취와 건성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전남 무안과 태국 방콕으로 가는 국제선 정기 취항을 한 지 21일 만에 일어났는데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에 이어 무안 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울산공항 안전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이용객이 40만 명을 넘는 울산공항은 진에어가 하루 4편, 대한항공이 하루 6편의 국내선 항공기를 운항 중입니다. 여기에 새해에는 임시적으로 국제선 항공기까지 취항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2025년 10월에 열리는 공업축제 기간에 맞춰 일본이나 중국의 자매도시 중 한국과 국제선 부정기 4편을 운항하고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 때까지 운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울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떼까마귀가 자주 출몰하는 울산공항은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이 최근 5년 동안 13차례 발생했습니다. 조류 충돌 발생률이 전국 공항 중 4번째로 높은데 여기에 울산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000m로 국내 공항 중 가장 짧습니다. 이 때문에 180석 이하 규모의 중소형 여객기만 운항할 수 있는데 현재 울산공항을 오가는 진에어 항공기도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와 동일 기종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제선 취항 시 선택할 수 있는 여객기 기종이 한정돼 있다는 게 울산시의 고민입니다. 항공기 크기가 조금 한정이 돼 있죠. 지금 비행기들이 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나 그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수없이 많은 운행을 했고 유지하면서 부정기편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울산공항 활주로의 종단 안전구역도 200m로 최소 90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인천공항과 제주공항보다 짧고 이번에 사고가 난 무안공항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번 사고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활주로보다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울산공항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공항 자체가 활주로 종단에 없습니다. 평지입니다. 우리 로컬라이에 설치된 그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 둔턱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선 항공기 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급유시설과 열화상 조류 탐지기가 없다는 건 불안 요소입니다. 울산시는 정기 노선이 아닌 임시 노선이지만 국제선 취항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시설물 보강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은 어제 일제히 송년 시상식과 종무식을 가졌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2024 송년 시상식을 갖고 울산공업축제 기여공로로 롯데정밀화학을, 그리고 결핵관리사업 유공으로 울산대학교 병원 등 2개 기관에 대해 울산시장 표창을 셌습니다. 또 울산공업축제와 산업육성 유공시민 29명과 울산시정 베스트5 선정에 따른 공무원 17명에게 각각 시장 표창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5개 구군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종무식 행사를 갖고 2024년 한 해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어제 교육청 1층 책마루에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인 1월 4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방문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직원들도 애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모 리본을 배부하고 이 기간 조기 개항과 함께 청사엔 추모 펼침막을 걸어둘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동구 권역의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제2 연포산 터널의 개설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유준 시의원은 전하체육센터에서 남목 일반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제2 연포산 터널의 개설 필요성이 있다며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로 건설과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연포에서 양정을 잇는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한파특보 발령 등 강추위에 대비해 한파 응급대피소 7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파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동안 야간과 주말, 휴일에도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 기존에는 구군 청산에 5곳만 지정돼 있었으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숙박시설 6곳과 행정복지센터 1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울산에는 이번 응급대피소 추가 지정으로 한파 쉼터 1,077곳과 응급대피소 12곳이 운영 중입니다. 울산시와 SK가 산업경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미디어 아트 조형물인 매직 스피어의 설치가 완료돼 어제 오후 남구 고사동 SK 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 정문에서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매직 스피어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적인 IT 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인기를 끌었던 원더글로브의 새로운 명칭으로 지름 6m의 둥근 형태의 LED 미디어 아트 조형물입니다. 울산시는 매직 스피어 인근에 보도와 담장 정비, 포토존 등을 추가로 설치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도 늘어나자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울산 지역도 12월 이후 독감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아침부터 몰려든 환자들로 대기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앞도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이 독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입니다. 난 목이 아픈데 기침이 계속 나오고 열이 나서 그런지 머리도 계속 아프고. 이같이 심상치 않은 유행세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독감 의심 증상 환자는 최근 5주간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12월 3주차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31.3명에 달합니다. 울산 지역의 독감 의심 증상 환자 역시 12월 들어 2배가량 급증하며 1000명당 11.9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면 독감 환자 수가 줄어든 편이지만 예년처럼 독감 유행이 1월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환자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고열과 근육통이 특징적이고요. 기침이나 콧물, 인후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독감 검사를 받으시고, 독감 감염 증상이 발생하고 48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일주일이면 회복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은 특히 접종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 시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새해부터 울산 지역 공공심야약국이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공공심야약국 참여약국 공모를 통해 남구 도칠로의 주약국과 범서읍 구영리의 지엠약국 등 2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심야 시간대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구와 남구 각 1개소씩 2곳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새해에도 지역 특화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시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 구축에 주력한 데 이어 새해에는 우정혁신도시와 성안동 일대에 거점형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을 완성하고 다운 2지구와 태화강변지구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준공해 공동주택 개발지구 스마트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 밖에도 스마트 그린 산단 통합 관제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특수재난훈련센터에는 3차원 실감형 화재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단전과 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격월 단위로 복지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수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이면 4인 가구 기준 월 187만 2,700원인 정부 긴급복지 서비스를 그리고 80% 이내이면 울산형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울산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2.3% 올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0.3%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최저치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으로 특히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가 10.4%나 상승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8% 상승하며 5달째 1%대를 유지한 가운데 석 달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중구청이 지자체 조례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오늘부터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과태료는 10만 원이지만 이와 별개로 지자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뒤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지정된 중구 관내 금연구역은 원도심 맨발의 청춘길과 젊음의 거리 일부 구간, 버스 승강장과 태화강 산책로 등입니다. 남구청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총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분리수거장 5수관 연결 공사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의 지상 이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 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남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관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